네, 오늘 현기성 세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현기성 세균에 대한 개념, 현기성 세균이라는 무슨 세균인가, 왜 산소에 접촉했을 때 자라지를 못하나 그런 개념하고 산소와의 관계, 그 다음에 배양 방법, 배양 기술, 그다음에 보존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방독면이죠. 방독면을 쓰고 있는 게 현기성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가 올 때 저희들이 우산을 쓰는 것처럼, 그리고 독가스나 뭐 이런 유해한 가스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방독면을 쓰는 것처럼, 현기성 세균에게는 이제 지금 일반적인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독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가급적이면 싫어하는 세균, 없었으면 하는 세균, 그래서 현기라고 하죠.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 그래서 현기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현기성 세균에는 뭐 종류별로 이제 그 산소에 대한 내성, 뭐 저항성에 따라서 이제 세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편성, 아주 극한 현기성 세균이라고 얘기하는 어브리게이트 어네로빅,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에어로 톨러런트, 모더레이트, 캐프노파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나누는 기준은 산소에 대한, 공기에 대한 내성, 저항성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현기성 세균들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접하지를 못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사람 몸, 환경, 물, 자연계 어디든지 존재를 하는 세균들이죠. 그래서 검출이 잘 안 돼서 잘 안 나타나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 몸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부에까지도 사람 피부가 거의 세균들로 덮여 있다고 봐야 되죠. 솜털하고 세균들하고 덮여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피부 중에도 현기성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스킨, 그 다음에 뭐 장이라든지 구강이라든지 뭐 호흡기, 그 다음에 소화관, 기타 생식기 이런 데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산소를 접하지 않은 그 내장 쪽으로 들어갈수록 많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이 장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 소장 쪽, 그러니까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장, 소장, 이렇게 해서 이제 결장, 직장 이렇게 나가는데, 구강 쪽에도 현기성 세균이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호기성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호기성 세균이 구강 쪽에서 결장까지 길게 보면 구강 쪽은 호기성 세균이 많고 결장, 직장 쪽으로 갈수록 현기성 세균이 많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분변의 뭐 대부분 뭐 한 웨트셀로 따져가지고 뭐 4분의 3 정도가 세균 덩어리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까 방독면 쓰고 있던 그 친구가 이제 여러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편성 현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성 현기성, 그 다음에 이쪽은 편성 호기성을, 호기성, 현기성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이제 공기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 저희들 이제 보통 그 이콜라이 많이 키우실 텐데, 이콜라이 키울 때 에어레이션을 하잖아요. 에어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가급적 많은 공기를 집어넣어주기 위해서죠. 근데 이쪽 현기성 세균들은 절대로 에어레이션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기가 가급적 없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많이 그 클레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기성 세균이도 모르고 균을 분양받으셔가지고 이콜라이 키우는 것처럼 에어레이션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래서 균이 안 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러면 이콜라이 키우는 거 똑같이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이 균질을 분양받아서 이제 핸들링을 많이 하시는데,
현미성세균은 공기가 거의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자라지를 않죠. 그래서 가장 극한적인 환경에 자란 게 현미성 세균이 편성 현미성, 극한 현미성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어 CO2, 마이크로 에어로파일, 어네로빅 인바이러먼트에서 보시면 생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호기성 세균 같은 경우는 에어에서 거의 10의 9승 정도를 자랄 수 있는 거고, 편성 현미성 같은 경우는 거의 자라지를 못하죠. 그 대신에 O2가 없는 환경에서는 잘 자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2가 5% 정도 섞여 있을 경우에는 조금씩 자라죠. 그리고 이쪽에 15%, 21%. 보통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17%에서 21% 정도 되는데, 오염되는 환경일수록 이제 산소가 낮은 거죠, 함량이. 그래서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데 갈수록 이제 산소의 함량이 낮고, 산림지대 쪽으로 가면 이제 높아지는데, 산소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현미성 세균들이 이제 못 자라는데, 이 중간 정도, 마이크로 에어로파일이라든지 패컬터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산소가 있어도 자라기 때문에 이게 통성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통성 세균 이제 대표적으로 유산균을 볼 수가 있는데, 호기성에도 자라고 현미성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자라기 때문에 이제 통성 현미성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산소에 대한 함량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산소에 반응을 해서 독성이 되느냐 하는 이제 이론이 지금 세 가지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론은 이제 카탈레이스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화 환원전이 이론. 세 번째는 이제 SOD, 잘 아시죠? SOD에 대한 이론인데, 궁극적으로 이제 산소에 어떻게 세균이 대사 과정에서 어떤 반응이 보이냐, 그 산소를 어떻게 무독화시키냐 하는 게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산소가 어디나 다 있죠. 용액 속에도 있고, 저희가 배지를 만들어도 있고, 공기 중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카탈레이스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카탈레이스가 물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분리를 환원을 시켜내는데, 현미성 세균들한테는 카탈레이스라는 엔자임이 생성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초창기에 이제 미츠오카 박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제기 주장을 했던 건데, 일반 호기성 세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균에는 카탈레이스가 다 있죠. 그래서 균주 분리동정 분류할 때 이제 카탈레이스 액티비티도 측정하고 그러잖아요. 네. 과산화수소 떨어뜨려 가지고 버블이 생기고 거품 생기고 그러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는데, 현미성 세균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카탈레이스가 형성이 안 된다고 보는 학설이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맞는 학설이 아니고, 일부 현미성 세균들한테도 카탈레이스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이제 현미성 세균이 산소가 존재할 때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커버해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레독스 포텐셜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다 하더라도 산화 환원 전위가 낮아지면 충분히 생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산화 환원 전위가 다 있죠. 그래서 성층권이나 지하나 심해나 우리가 일기압하에서 존재하는 대기 상태나 다 환원 전위가 있고, 물질이 어느 물질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환원 전위가 다른데, 마이너스 470에서 플러스 810mV까지로 이제 보는 겁니다. 지구 환경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미성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산화환원 전위가 어디까지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컬터티브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별로 없죠. 그리고 마이크로 에어로파일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극한 현미성 세균이 아닌, 편성 현미성 세균이 아닌 상태면 플러스 100까지도 자랍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전위에 편차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현미성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원 전위는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10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 하더라도 산화 환원 전위만 낮춰주면
충분히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실험상으로도 증명이 된 이론이고, 그죠. 그 수소하고 수소이온하고 그러니까 산화물질하고 환원물질의 비율이 이제 산화환원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기가 존재한다 해도, 즉 산소가 존재한다 해도 산화환원전이를 떨어뜨려 주면 환원물질을 첨가해서 주로 뭐 시스테인이나 뭐 H2S나 이산화황이나 많이 쓰는 물질들이 있죠. 근데 그런 물질들, 환원력이 강한 물질들을 첨가해서 산화환원전을 떨어뜨려 주면 산소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제 형성이 충분히 잘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이제 그 현기성 세균의 이론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죠. 그래서 일부 그렇지 않는 세균들도 있고 그 결함이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최근은 아니지만 가장 늦게 나타난 이제 이론이 SOD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산화물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게 그게 가장 톡식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현기성 세균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셀들한테도 우리 인간의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세포에도 치명적인 독성을 미친다고 해서 뭐 산소가 싫어요, 뭐 백색미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CF 같은 거. 그러면 그 몸속에서 대사산물로 생성되는 초산화물, 그러니까 산소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게 가장 세포에 대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초산화물, 그 산소 독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들은 보통 이제 SOD라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션이라는 엔자임이 이제 과산화수소로 다시 환원을 시키면서 독성을 무독화시키는데, 이것도 완벽한 이론은 지금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그 반대되는 그 실험들이, 증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OD만이 완전한 이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카탈레이스 이론이라든지 뭐 레덕스 포텐셜, SOD 이런 것들이 거의 그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멀티하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뭐 이거는 다리다, 이거는 꼬리다 이런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봐야지 아마 좀 그나마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촉진제죠. 액티브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페레독신, 플라빈, 헤모프로틴 뭐 이런 게 첨가돼 있을 때 SOD 생성이 더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세균을 핸들링 하실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배지도 만들고 균도 키우고 아까 처음 섹션에서 나왔던 것처럼 재생하실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기성 세균의 이제 테크닉을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산소하고 접촉은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마 기본 전제로 깔려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개발되어 왔던 그 현기성세균의 컬처 테크닉들을 보면은 롤 튜브법이라든지 홈게이트, 뭐 슬랜트, 스틸룰, 뭐 글로우박스, 가스팩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뭐 아마 이런 개념이 없어도 지금 이제 기계들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장치만 있어도, 그 기기만 있어도 뭐 어느 정도는 배양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그 가스팩 자라고 볼 수 있죠. 가스팩 자. 뭐 글로우박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글로우박스는 좀 등치도 크고 값도 좀 비싸고 뭐 핸들링 하는데 좀 유지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가스팩 자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팩 자 정도만 있어도 어블리게이트한, 그러니까 스트릭트한 편성 현기성은 분리해낼 수 없어도 일반적인 그냥 뭐 한 5%, 15% 정도 되는 산소에 견딜 수 있는 세균들 정도는 아마 분리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겁니다. 배지 만드실 때부터 배양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이제 공기하고 접촉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개념이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글로우박스, 이게 현기 장치, 현기 상자, 뭐 어네로빅 챔버 이렇게 것들을 불리는 건데,
아예 상자를 만들어서 공기하고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상자를 만들자 해서 아이솔레이터 개념으로 만들어졌다가 지금 이제 안에 인큐베이터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카탈리스트들도 들어가서 이 상자 내부에는 거의 완벽한 현기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한 돈이 좀 있으신 회사나 뭐 학교에서는 이거 사서 쓰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글로브박스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글로브리 쓰고 하나는 그냥 글로브박스가 있습니다. 그냥 글로브박스는 손을 집어넣는데 장갑을 같이 집어넣어서 들어가죠. 근데 그게 좀 불편하잖아요. 이 장갑도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죠. 그래서 감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적응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글러브를 없애자. 그래서 맨손이 들어가는 글로브리스 박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까지 정도, 그러니까 팔꿈치 정도까지 올 수 있는 고무로 된 굉장히 탄력이 뛰어난 고무죠. 고무를 여기서 끼우다가 여기서부터 안에까지는 이제 산소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손을 끼고 여기 안에를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 이 팔하고 여기 사이를 다시 백큐을 걸어서 이렇게 환원을 시켜줍니다. 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백큐을 걸고 질소가스라든지 CO2라든지 수소가스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환원을 시켜줘서 이 내부에 있는 상태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여기 조그만 문을 열고 이 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이 들어가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배지나 뭐 미생물을 키우실 때 사용되는 기타 이제 장비, 설비, 배지 종류를 얘기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 배지들도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로, 환원된 상태로 만들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가스팩 자의 어떤 기본 초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나이트로젠 본배하고 가스통하고 자 사이에 어떻게 커넥션이 되어 있느냐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팩 자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것도 굉장히 사실은 비싸죠. 뭐 8, 90만 원, 100만 원대를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좀 그러시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만들어서 씁니다. 이 자를. 그래서 아크릴로 이런 형태의 자를 만들어서 가스 본배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해서 백큐 펌프를 하나 연결해가지고 여기 내부에 플레이트를 넣고 백큐을 걸고 뽑아서 가스를 넣어주고 뽑아서 넣어주고 뽑아서 넣어주고 해서 한 3번, 4번 정도 조작을 해주면 이 내부 상태는 이제 현기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균주를 키울 수 있었는데 단점이 많죠. 여기 이제 뭐 뚜껑이 열린다든지 어디 리크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제 금방 파괴돼 버리니까 현기성 상태가 파괴되니까 균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많죠, 이게. 그래서 계속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제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가장 상용화된 가스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뭐 한 80만 원대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이것도 주의할 점이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조그만 소모품들이 이 가스를 생성해 줄 수 있는 가스 제너레이터. 그래서 요게 들어가서 이제 물하고 반응돼서 뭐 수소가스하고 뭐 질소가스를 생성한다든지 CO2 생성한다든지 그런데 미리 집어넣어서 조금 알려드리면 이 균을 키우기 전에 이 내부 상태도 이걸로 현기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뭐 균만 집어넣고 만들면 그동안에 환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균은 일방적으로 산소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내부 상태도 미리 집어넣어서 만들어 준 후에 균을 접종해서 균을 집어넣어서 키우시면 훨씬 더 잘 자라고 안정적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이런 소모품들이 요 위에 또 뭐 카탈리스트가 붙어 있거든요.
그 미량의 산소가 있다든지 그 균이 자라면서 나타내는 그 가스들 있죠. 이산화 황가스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카탈리스트가 들어있고 이 가스팩도 들어가 있고 또 이게 그 일반적으로 24시간, 48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 2개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2개 정도 쓰시는 게 좋고 또 이게 가스팩, 가스 제너레이터가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필로박터용, 무슨 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종류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여러분들이 혹시 그 만드셔서 쓰실 분이 계시면 도움이 되라고 제가 놔뒀습니다. 그래서 싸서 쓰는 것보다 싸게 맞춰서 쓸 수 있다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이 메디아를 만드실 때도 이 세 가지 그림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될 텐데 플레이트라든지 그런 거는 만드실 때 초기부터 그러니까 배지를 그레디언트를 다 녹이고 pH를 맞추고 해서 멸균 들어가기 전에도 거기 내부의 용액성에는 산소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디졸브드 옥시전에서 용존산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존산소가 배지 상태 내부에 계속 존재를 하게 되면 현미성 세균이 자랄 지장을 많이 받겠죠. 자라는데. 그래서 그 내부에 녹아있는 용존산소까지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버블링을 통해서 아니면 보일링을 통해서 끓여서 날려보내든지 아니면 버블링을 다른 CO2 가스라든지 지속가스라든지 같은 걸 집어넣어서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지를 만드셔야 되고 브로스 아가 만드실 때 마찬가지로 브로스 만들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일반적인 그 스크류 캡튜브 일반적인 스크류 튜브 시험관 이런 거 쓰시는데 가능하면 그걸 쓰지 마시고 이 뚜껑 자체를 그 고무마개로 되어 있는 뷰틸라바라고 하는데 이 뚜껑을 이런 고무마개로 막은 다음에 요거 이제 그 알루미늄 캡이죠. 캡을 갖다가 위에다 덮어 씌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산소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접종하실 때는 이제 시린지를 통해서 여기로 이 고무막이기 때문에 시린지를 통해서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시험관에서 흔히 시험관 쓰시는데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이 배지 만드실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버블링 할 때 이런 그 산소 분배를 통해서 노즐을 통해서 이제 가스가 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이 배지를 붓기 전에도 여기에 이제 가스를 불어 넣어줘서 이 빈 튜브도 가능하면 산소를 없애주는 조작인 거죠. 그리고 집어넣고 또 산소 없애기 위해서 또 질소가스라든지 CO2 가스를 집어넣어주는 거죠. 버블링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산소가 거의 없는 거의 프리한 상태의 가스를 쓰셔야 되고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질소가스나 CO2를 많이 쓰죠. 근데 수소가스 들어가는데 수소가스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5% 이상이 되면 폭발하기 때문에 5% 이하로 낮춰서 쓰셔야 되고 레귤레이터 같은 것도 이제 2단계로 되어 있는 레귤레이터를 쓰셔야 되고 튜브 같은 거는 이제 구리로 되어 있는 튜브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리콘 튜브라든지 무슨 일반적인 튜빙을 쓰시는데 현기성 세균한테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쿠퍼로 되어 있는 튜빙. 왜냐하면 쿠퍼를 쓰시는 게 산소하고의 접촉을 가능하면 줄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디텍터 같은 게 필요하시고 퓨리파이어라든지 산소를 잡는 스캐빈저 같은 게 필요하고 메디아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키워서 플레이트에 긁었을 때 나타난 모양들이고 현미경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튜브들이 이제 많이 상품화가 돼 있어요. 상품화가 돼 있고 커머셜로 나온 것들이 많고, 근데 기본적인 그 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뷰틸 라바가 들어가고 위에 다시 하나의 캡이 씌워진다.
그런 거고, 이런 종류들이 이제 메디아 종류들, 그런 종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이제 보존을 하실 때 이따 올라가서 물론 보시겠지만, 보존하고 배양하고 하실 때, 재생하실 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일반적인 세균인 줄 알고 그냥 에어레이션 한다든지 그냥 산소 대기 중에서 노출시켜서 키운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고, 사전 지식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도 바야를 깨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배지로 만든 배지에서 그냥 안 자란다 이렇게들 하시죠. 그래서 보존하실 때도 아까 처음에서 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글라이세로 스톡한다든지 DMS로 스톡한다든지 그다음에 프리지 드라이잉 한다든지 엘 드라이잉 한다든지 했을 때도 대부분의 조작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계속 없애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배지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보존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서 계속 산소를 없애주는 조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 일반적인 실험도 하고, 현미생성에 대한 것도 저희 직접 올라가서 보면서 말씀 또 추가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강의는 여기서